있어요. 계약의 민법상 전형 계약은 반드시 15개 외우고 가야 됩니다. 첫 시간에 하는 게 이제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할까? 이제 계약의 성립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시면, 자, 계약의 성립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자, 계약은 뭐가 필요하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 청약과 뭐가 필요해요? 성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청약과 성락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놓고, 그러면 청약과 성락이라는 거죠. 이걸 뭘 가져와야 되죠? 합치를 가져와야 돼. 합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합치를 가져와야 계약이 성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청약과 성락은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결론하는 것은 청약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걸 사세요. 그러면 뭐예요? 자, 불특정 다수야죠. 반드시 특정될 필요는 없다. 자, 성락의 당사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 특정돼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청약과 성락이라는 의미를 잡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청약에서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청약의 유인이라는 걸 잡아야 돼. 자, 청약의 유인과 관련돼서 유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꼬신다라는 거야. 꼬신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우리가 봐봐요. 자, 전세방 과함 그려놓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죠. 전세방 과함 그래서 연락주삼. 여기 이제 가로쳐놓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세방 과함 그래서 뭐예요?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전세방 과함에서 연락주삼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청약의 유인이야. 꼬시는 거거든. 한번 가로 열고 청약이라고 써놓은 것은 뭐예요? 1,0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청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광고 전단위가 있어. 전단지, 팜플렛이 있죠. 그러면 청약일까요? 청약의 유인일까요? 청약의 유인. 그게 최근에 출제가 된 거거든.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를 우리가 하면 대표적으로 청약일까요? 청약의 유인일까요? 가격이 붙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단순한 청약이라는 거야. 200원을 집어넣는 순간 뭐예요? 청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은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청약과 성락의 합치를 가져야 계약이 성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어떤 지문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계약의 성립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봐봐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한 자, 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자, 계약 우리가 성립 요건에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죠. 뭐라고 배웠어요? 당사자, 목적,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어야죠. 그러면 봐봐요. 그럼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럼 목적과 관련돼서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거야. 그러면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이 되면 돼? 이행기까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 횟집에 가면 시가라고 써놨어요. 시가. 그러면 시가는 먹을 때 확정이 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행기까지 확정되면 우리가 된다. 그러면 요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의미를 잡아주고요. 자, 요 1번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따져놔야 돼.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밑줄을 하나 딱 끊어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적어도. 자, 이 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실력이 뭐예요? 잘 쓴 책인데 지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해줘야 돼. 이게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자체가. 자, 그러면 봐봐요. 이 2번 지문과 관련돼서도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착오는 뭐예요? 취소 사유의 무효 사유. 취소 사유의 무효 사유. 자, 봐봐요. 자, 취소 사유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 하나 우리가 써놔요. 취소 사유와 관련돼서. 자, 취소 사유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 써놓을 거는 자, 우리가 이제 그 밑에다 이제 한번 필기를 한번 해봐요. 자, 법정 취소 사유가 있어. 우리 민법에 법정 취소 사유.
자, 취소사유 앞에는 이제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법률 규정. 법률 규정. 취소사유는 그러면 외우세요 이야기를 하네. 왜 외우라고 그럴까요? 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선생님, 저 취소사유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하지 마. 취소사유는 사유니까 법률의 규정을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다 우리 한번 써봐요. 제, 두 번째, 착, 세 번째, 사, 자, 네 번째, 강.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속전속결로 외워줄 수 있도록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놔야 돼. 자, 그러면 제가 뭘까요? 제한 능력자. 자, 차고, 사기, 강, 박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법정 취소 사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숙지해 놓는 겁니다. 제, 자, 사, 강 이렇게 해야 돼. 자, 취소 사유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4개가. 그러면 제한 능력자 취소 사유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써요. 절치라고 써요. 절치. 자, 차고와 사기, 강박은 뭐예요? 상치라고 써요. 상치. 자, 요거는 무슨 취소 사유죠? 절대적 취소. 그 다음에 그러면 착고, 사기, 강박은 뭐예요? 상대적 취소가 돼. 상대적 취소. 자, 그러면 절대적 취소가 뭐냐면 선이든 악이든 대항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요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이든 악이든 보호받지 못하는 게 절대적 취소 사유가 돼. 그러면 요 상치와 관련돼서 상대적 취소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거든.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결론이 생겨.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요거는 뭐예요? 최소한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모르면 진짜 안 돼. 그래서 제착, 사강이라고 숙지를 해두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취소 사유가 또 이제 취소 사유를 이해를 해야 그 지문을 이해할 수 있어. 자, 봐봐요. 취소는 일단 유효하죠. 일단 유효하니까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소는 그러면 성립 요건이야, 효력 요건이야? 효력 요건 파트라니까. 효력 요건. 자, 취소와 무효화 취소는 일단 성립 요건은 갖춘 이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청에서 성립 요건 그러면 뭐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이 요건을 갖춘. 그러니까 성립 요건은 무효화 취소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파트라는 거야. 효력 파트.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그러면 아름다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 지문도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면 많지. 의사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무효의 취소예요. 무효. 자, 미성년자는 취소거든. 자, 그럼 무효와 취소는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 그래서 읽어봐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도 경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착오라는 취소라는 것은 일단 유효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이 지문을 자기가 보면 해석을 한번 해보라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착오는 뭐예요? 착오는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성립한 후에 문제물로 읽어봐요. 불합의로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뭐라는 거예요?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도 쉽지 않은 지문이라는 거야, 이게. 이게 지문형 요약집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럼 제대로 한번 해봐요. 착오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문제임으로써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했으니까 계약이 성립됐어요, 안 했어요? 됐죠? 그럼 불합의로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미 취소라는 것은 일단 착오라는 문제는 일단 성립은 했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어때요? X라는 거야. 자,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오는 일단은 그러면 착오는 이미 계약이 성립이 된 거야.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불합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불합의라는 것은 합의가 없으니까 계약이 아직 성립 전 단계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청약과 승낙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쉽지 않는 지문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자, 3번에 한번 볼까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계약으로 인한 법률 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분 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착오의 문제가 될 뿐이고 잘라요. 당사자의 의사의 불합치, 즉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행위가 불성립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의가 있다면 계약은 성사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효과는 법률행위 성립 후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착오는 뭐라는 거예요? 착오는 취소죠. 취소는 효력요건이에요, 성립요건? 아니, 효력요건이죠. 착오라는 것은 효력요건이야. 그러면 그럼 착오는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해야 안 해요? 하죠. 취소니까. 그러니까 취소는 일단 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뭡니까? 실력이 많이 느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계속 읽어서 될 일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씩 해석해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아까 뭘 적어놨어요? 또 까먹었다. 법정 취소 사유. 취소 사유는 몇 개? 4개. 제착, 사강. 보니까 4사람, 5사람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취소 사유를. 자,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딱 뭐예요? 딱 툭 치면 제착, 사강 이렇게 나와야 돼.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취소라는 그러면 일단 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자, 일단 승립했어요, 안 했어요? 승립했죠. 성립해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니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면 취소는 뭐가 있다? 소급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우리가 잡아둬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한번 보죠. 4번입니다. 당사자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 동그라미 쳐놔요. 교차네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5천원에 살아. 근데 B라는 사람은 또 을이라는 사람은 5천만에 살아. 그게 일치해버려서 그게 교차 청약이라고 그래요. 교차 청약은 양청약이 뭐 할 때일까요? 도달한 때. 그렇죠. 자, 그러면 교차 청약은 양청약이 상대방에 도달을 한 때 계약이 성립된다.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걸 그래서 줄을 딱 끊어요. 도달한 때. 근데 이걸 어떻게 장난치려냐? 도달을 안 때라고 장난친다고.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야? 읽어봐요. 도달한 때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도달한 때야. 교차 청약, 양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갑이라는 것은 5천만에 살아, B도 살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양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자, 그러면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틀려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다? 한 때. 이걸 좀 기억해 줘야 돼요. 이 문제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을 붙여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박스물이에요. 박스. 자, 박스. 이제 택배를 주문을 시켰습니다. 자, 계약이 여기 봐봐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봅시다. 몇 건, 책이 몇 건이에요? 6건이네. 우리하고는 좋네요. 계약 뭐 1차 한 건, 2차 한 건, 2건이네요. 얼마나 좋아. 내용도 좋고. 자, 6건을 뭐다 주문을 쿠팡으로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왔어요. 포장지를 뜯는 거는 괜찮아. 근데 책에다 이름을 썼어. 그럼 반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게 바로 뭘까요? 의사실현한 계약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썼을 때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애 데리고 가서 만약에 우리가 교보문고에 갑니다. 만화책은 어때요? 비닐로 싸놨어, 안 싸놨어? 싸놨죠. 뜯는 순간 계약이 성사가 돼. 뜯을 때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간섭에 의해서 성약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자 책을 사기로 책에 이름을 적은 경우 이름 적으면 안 돼요. 사실 적으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야. 계약은 성약의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이걸 줄 딱 잖아요. 이거예요. 사실이 있는데. 자, 요거는 또 어떻게 장난을 치러내? 아주 체계를 잘 해놨네요. 그러한 사실을 안 때 계약이 성립된다. 이러면 틀려. 이런 걸 잘 정리해야 돼, 계약법은. 그래서 계약법은 시험 범위는 적지만은 말장난을 많이 쳐. 말장난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다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사실이 있는데. 사실에 대한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4번과 관련돼서는 무슨 청약이죠? 교차 청약이죠. 교차 청약은 사실이. 자, 도달한 때. 자, 사실에 대한 계약은 사실이 있는 때.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여기 잘 해놨잖아. 안 때가 아니라는 것.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번과 관련돼서는 또 우리 판례와 관련돼서 봐봐요.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 해지의 정략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한 사용자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의 합의가 해지되기 전이라도 전 동그라미 쳐봐요. 전이죠. 자, 그러면 철회랑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철회라는 것은 철회가 뭐예요? 그러니까 민법 교수님한테 잘 배웠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민법 배워서 하는 거. 철회라는 거 써봐요. 법률효과 발생 전에 한다는 거야. 법률효과 발생 전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매치를 시켜야 돼. 오케이, 요렇게 매치를 시켜야 돼. 전이의 후에요, 전.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봐봐요. 사실 우리의 취소하고 철회의 관계가 또 나와요. 취소는 뭘까요? 취소와 철회의 관계는 취소는 법률효과 발생 후에 하는 게 취소야. 법률효과 발생 전에 하는 게 뭐예요? 철회라는 거야. 철회.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러면 자 봐봐요. 등기 취하 부분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취하는 뭘까요? 철회죠. 철회야. 등기 취하나 등기 철회는 같은 말이거든. 그럼 철회는 언제 하죠? 발생 전에. 그러면 등기는 그러면 언제 취하요? 완료 전 단계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철회라는 것은 그러면 법률효과 발생 전이라는 걸 잡아야 돼. 그럼 아직 계약이 발생하지 않았거든. 명예퇴직의 신청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 해지 정략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자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기 전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하고 가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해지. 그렇죠. 해지. 해지와 관련돼서 고무 옆에다 그러면 기초공사가 좀 돼야 돼요. 자, 봐봐요. 자, 해지와 해지의 이제 차이는 우리가 좀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기초공사를 좀 해놔야 돼. 해지, 공통점. 자, 공통점. 단독행위라는 거네. 단독행위야. 조심해서 좀 다뤄놓으라고.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야. 자, 단독행위 중에서도 결론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돼. 근데 계약과 해지와 해지는 그러면 어디에서 적용이 되느냐? 어디에서 적용이 될까요? 자, 그러면 둘 다 써요. 밑에다가 계약이라는 거야. 이것도 계약이야. 둘 다 계약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예요? 요거는 일시적 계약에서. 일시적 계약. 요거는 뭘까요? 계속적 계약이거든. 계속적 계약.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꾸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그러면 요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지의 개념도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지는 무슨 행위죠? 단독행위죠. 어디에서만 사용해요? 계약에서만. 그렇다고 해지의 법적 정리는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서 다뤄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해지는 무슨 계약이?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좀 해지와 관련돼서는 요거 이렇게 써놔요. 해지하게 되면 일시적 계약이니까 요거는 원상회복 의무라는 거야. 원상회복 의무. 요거는 뭘까요? 앞으로 청산하자. 자, 청산 의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소고표야. 소고표. 요거는 뭘까요? 장례효라는 거 조심해 놓고요. 자, 그러면 요 정도는 최소한 알고 지문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이제 지문을 해석해 나갈 때 또 하나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주의. 자, 주의. 자,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 해제. 그 다음에 해제 계약.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저도 이거 발견하는데 1학년 때 뭐예요? 한 6개월이 걸리더라고, 6개월. 뭐 발견할 것도 없는데 좀 인지를 하라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될 텐데. 자, 여기는 뭐가 생략됐어요? 의가 생략돼서 계약의 해제. 요거는 뭐예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계약. 해제 계약이야. 해제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제 계약으로서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계약 해제. 그거는 해제는 요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해제. 읽어봐요. 단독행위란. 그러면 해제 계약은 계약이야. 계약. 그러면 해제하고 해제 계약은 달라요. 그러면 요 해제 계약을 뭐라고 또 그러기도 해요. 그 밑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합의 해제. 그렇죠.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뭐예요? 계약이네. 같은 말이야. 해제 계약과 같은 말이라는 거. 조심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느껴봐요. 그러면 해제 계약하고 해제 계약하고 계약 해제는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공통점은 뭘까요? 해제. 읽어봐요. 소고표. 둘 다 소고표가 있다라는 거야. 소고표. 차이점은 단독행위. 계약이라는 거야. 계약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의 해제는 뭐예요? 계약이라는 거야. 계약.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요거 머릿속에 딱 잡고 봐봐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지문이 혼자서 책을 읽어 나갈 수 없어요. 이 책은. 무슨 말씀인지 민법책은 특히. 자, 지문으로 연결. 참 좋아. 근데 지문 자체를 해석하면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명의퇴지 신청 근로계약이야. 근로계약이죠. 계약이 포인트죠. 근로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거든. 계속적 계약이니까 어때? 해지죠. 그러니까 합의 해지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되고요. 청약에 불가함으로써 그러면 사용자의 승낙이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게 되네. 아직 청약에 불가하니까 아직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결론. 철회할 수 있다. 하나씩 하라는 거야. 요게 전부 판례 지문이고 무슨 지문일까요?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요 책자가. 그래서 요게 그러면 똑같이 나와. 똑같이 지문 자체가. 자, 그러면 6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해제와 해지 차이점을 기억해 해둬야 되고 철회라는 것은 법률효과 발생 전 단계에 해준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청약과 승낙에 대한 계약의 성립. 성립이 되려면 뭘 가져야 돼? 요 밑에 뭐가 딱 해야 돼? 써봐요. 여기에서 합치라는 게 있어야 돼. 합치가 있어야 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합의가 되는 거죠. 불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아니한 거겠죠. 그러면 최근에 출제된 게 청약의 유인이네. 유인과 관련돼서. 유인은 우리 봐봐요. 자, 늘 그냥 어떤 분이 우리 개긴다 꼬신다 이게 속된 말 같죠? 아니에요. 표준어입니다. 표준어야 개긴다가. 자, 짜장면 어때요? 표준어일까요? 아닐까요? 표준어야. 이제 짜장면도 표준어가 됐어요. 자, 우리가 좋은 말 중에 우리가 좀 이런 말이 있어요. 봐봐요. 자, 그러면 이호석의 메밀꽃힘을 모르게 짜장스럽게 이래 짜장이라는 단어가 나와. 짜장이 우리말로서 정말 좋은 단어야. 짜장이 뭘까요? 자, 짜장이라는 것은 진짜로라는 뜻이야. 우리말이야. 진짜로. 그러면 짜장면, 진짜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 중국집 음식점이 뭐예요? 상호가 진짜루라는 게 많아. 진짜루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장이라는 것은 속은 우리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짜장이라는 것은 그러면 레알 대신 좋잖아요. 레알이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짜장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겁니다. 순 우리말이니까. 자, 한번 읽어봐요. 개긴다가 표준어니까 뭘까? 대항력이야. 대항력으로 이제 법률용어는 대항력으로 바뀌는 거야. 대항력. 꼬신다. 이게 유인이겠죠. 유인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한테 개길 수 있어 없어? 없어. 개기지 못하는 게 뭐예요? 상대적 무효라는 거. 그러면 그 말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이 소리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청약의 유인은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줄을 딱 끊어요.
성역정된 의사표시가 없는 구인광고, 우리 구인광고 최근에 출제됐고요. 상품 목록 배부, 열차시간표 게시, 하석방이 있다는 광고, 입찰 광고는 뭐가 된다? 청약의 유인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출제된 거 상품 목록 배부는 청약이다. 어때요? X. 청약의 뭐다? 유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의 유인,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한다, 꼬신다. 이 소리거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청약을 잡아서. 그러면 청약 나왔네. 자, 정착을 붙인 삼fun진열처럼 청약은 그에 응하는 성량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여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자, 항상 자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돼. 자,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함으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에 의해서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민총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행기라고 해놓으세요. 이행기. 자, 이행기까지 확정이 되면 돼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 뭐가 하나 떨어질까요? 그러면 타인 권리매매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타인 권리매매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대동강물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이행해 줄 때 이행을 못 해주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1번 지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빈출 지문이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면 반드시 내용적으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청에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목적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확정이 되면 돼? 이행기까지. 그렇죠? 자, 자동 판매기 줄쳐놔봐요. 자동 판매기. 자, 자동 판매기가 설치한 작동하는 것은 뭐예요? 청약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 왜? 자동 판매기는 금액이 들어가면 자 200원을 책정했으면 300원을 200원을 찍으면 청약이 돼버리거든. 청약. 근데 이제 옛날에는 청약 유인과 관련돼서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자, 봐봐요. 자동 판매기는 2조 지표를 넣었어요. 절도죄냐, 사기죄냐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절도죄가에 사기죄가에. 자, 옛날에는 참 넘점이 많았어. 봐봐요. 2조 지표를 넘었어요. 그러면 기계를 기망하는 것은 없잖아. 없죠. 어떤 사람은 절도죄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주인이 여기 자판기 주인이 이렇게 했는데 2조 지표를 넣어버려서 그때는 뭐예요? 기망행위 있어 없어? 있어. 그때는 무슨 죄가 성립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기망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요즘은 다 그렇게 처리 안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말이 많으니까 자동 판매기. 그래서 자동 판매기는 무슨 시설일까요? 편의시설이죠. 그래서 편의시설 부정사용죄라는 제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나중에. 그럼 발로 막 차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요즘은 편의시설 부정사용죄로. 그런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동 판매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다? 청약이야. 그럼 문제도 구조를 많이 출제됐다고. 자동 판매기는 청약의 유인이다. 어때? X야. 항상 준비를 지문 자체.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가 기출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출지문. 자, 그러면 하나씩 저희가 해석해 나가면 실력이 엄청나게 붙을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3번을 가보죠. 상대방은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인. 요거 줄 쳐놓으세요. 불특정 다수인. 상대방은 특정이나 불특정 단수인이어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청약은 그러면 반드시 특정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상대방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3번은 그러면 상략은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자 동그라미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철회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요거는 한번 지문이 없으니까 요 지문 자체로 해석하려니까 좀 기초 공사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거기에다 요거 하나 써봐요. 자, 효력 발생 시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효력 발생 시기는 몇 단계가 있을까요? 자, 여기 이제 봐봐요.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써놔요. 요 단계잖아요. 쓰고.
붙이고 받고 있는다. 자, 4단계가 필요하네. 쓰고 쓴다. 어디에다 써요? 정리에다 쓰겠죠. 겉으로 드러내야 되겠네. 그래서 쓰고 표백주의라는 거예요. 표백주의. 자, 뭐라고 써놨죠? 붙이고. 붙이고는 뭘까요? 요거는 발신주의네. 발신. 자, 받고 그러면 뭘까요? 요거는 도달주의가 되네. 자, 읽는다 그러면 요지주의가 되는 거야. 요지주의. 자, 그러면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라는 거예요. 요지주의.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표백주의는 누가 썼어요? 표의자가 썼죠. 표의자. 요거는 뭐예요? 요지주의는 상대방이죠. 상대방. 자, 표의자를 보호해주면 뭐가 될까요? 표의자를 보호해주면 표백주의요. 상대방을 보호하려면 요지주의겠네. 요지라는 것은 요지, 내용을 숙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없어. 뭘까요? 표백주의네. 어사표시형으로서 효과가 나타나네.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잡음으로써 그러면 우리 민법은 그러면 표의자 상대방을 뭐하고 있죠? 절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써놔요. 도달주의가 원칙이네. 원칙. 도달주의가 원칙이야. 자, 도달주의가 빨라요? 발신주의가 빨라요? 발신주의. 그러면 도달주의, 발신주의는 도달주의의 뭐죠? A네. 그러면 발신주의는 거래의 신석을 열 때 발신주의가 도출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윤곽을 잡아놔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표의자가 화살을 한 방 쐈습니다. 어사 표시를 했어요.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화살은 날아가겠죠. 그건 표의자가 사망했어. 그래도 화살은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죠. 어사 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만약에 그러면 여기 도달주의니까요. 도달주의. 근데 이 표의자가 명사수가 아니네요. 자, 사수가 될 수도 있고 명사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럼 화살을 쐈어요. 자, 여기 정통으로 간주했네. 이익이네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쏴놓고 이렇게 딴 데로 날아갔네. 그러면 이 불이익에 대해서 다 네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표의자가. 쥐가 썼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표의자 상대방의 관계에서 원칙 A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어사표시 철회는 언제 할까요? 우리 법률 효과는 도달이잖아. 그럼 철회는 언제 한다? 도달 전. 이게 기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민총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민법 정칙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청약은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이제 해석이 되네. 그러나 청약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미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철회할 수 없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후냐, 전이냐 의미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 밑에 부연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요 지문들을 혼자서 읽어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더라도 요 반은 자, 토요일 날 시간이 내서 같이 한번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힘든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올해만 좀 고생하면 돼. 올해만 고생하면. 그렇죠? 고생하면. 자,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가끔 간칠 나시 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또 나오네. 자, 청약은 의사표시므로 원칙적으로 그러면 여기다 줄 쳐놔요. 원칙적으로. 여기 이제 원칙적으로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 도달주의라는 거네. 도달주의.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한번 봅시다. 아까 피의자가 의사표시를 했어. 자, 피의자가 사망했어요. 사정 변경이 생겼죠. 그러면 그 화살은 날아가야 안 날아가요? 날아가죠. 그럼 2번이 해결이 됐네요. 의사표시가 통지를 발사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에는 읽어봐요. 줄잖아요.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 도달하면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자,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능력자 줄쳐놔요. 제한능력자 줄쳐놓고요. 자, 제한능력자에 대해서 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제한능력자를 뭐라고 그래요? 행위 무능력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못하는 게 바로
법률행위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이제 제한능력자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러면 제한능력자 밑에다 옆에다 네 걸 써요. 자, 제한능력자는 결론적으로 수령 무능력자야. 무능력자. 자, 제한능력자는 이제 첫 강의 듣는 사람 뭐 한 몇 분 있으니까 우리 제한능력자는 그러면 미성년자. 자, 비성년 후견인이네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비안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이래. 자, 그러면 여기 연구와 관련돼서 연구랑 밑접한 사람은 누굴까요? 연구. 연구 없다. 정신 바보라는 거네. 바보. 바보는 누구예요? 비성년 후견인. 그렇죠. 제가 낭비백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뭐 낭비백이 심해요. 그러면 뭘까요? 비한정 후견인이라는 거야. 후견인.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한능력자와 관련돼서 미성년자, 비한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이에요.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결론적으로 뭐죠? 수령 무능력자야. 근데 여기 이제 기반이 돼야 이 지문을 해석해 들어갈 수 있어요. 봐봐요.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사표시 상대방이 어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한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사표시자는 어사표시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없다. 왜? 수령 무능력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대항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수는 있다라는 거야. 봐봐요.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야. 근데 아들이 똑똑해요. 가만히 있으면 애들 하는데 껴요. 아버지 저번에 편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때는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적 자치 원칙상 그럼 대한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요게 시험의 단골맨이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다만. 자, 상대방이 법정대리인, 요거 줄쳐서요. 요거 자리를 잘 봐요.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을 잘 잡아야 돼. 법정대리인이 어사표시가 도달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그러면 이미 안 것은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때로부터 어사표시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도달 주장,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포인트는 요 자리도 잘 봐야 됩니다. 무슨 대리인이어야 돼? 법정대리인이라. 법정대리.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 어머니. 무슨 대리? 법정대리인이죠. 두 사람이면 부모가 되는 거죠. 공동대리네. 공동대리는 뭐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야. 자주 칠 때 펴죠. 대리 파트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항상 요 지문을 조심해야 돼요. 요 자리, 법정대리. 그러면 끝으로 가서 이제 자주 보면 있다라고 이야기를 되거든. 그러니까 3번과 관련돼서 또 해석이 되네요. 자, 그러면 봐봐요. 제한능력자는 무슨 능력자가 된다? 수령 무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야. 그럼 제한능력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그럼 제한능력자는 취소사유, 무효사유. 또 까먹었다. 취소사유. 그렇죠? 취소사유. 아까 취소사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착사강. 이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뭐예요? 취소사유. 법률에 다 규정을 했어. 그래서 무슨 취소사유? 법정 취소사유. 이걸 기억해봐라. 자, 그러면 이제 청량의 호흡. 그러면 이게 이제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좀 단단히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비철했어. 자, 그러면 비철했어.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 철회하지 못한다는 거죠. 청약은 구속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자, 26일인가요? 7일인가요? 7일.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사라고 청약을 합니다. 자, 1월 10일까지 사세요. 사라고 그랬죠. 그럼 10일 전까지는 내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청약의 비철회성이라는 거야. 그러면 맨날 이거 30일까지 사라고 놓고 그러면 나 가서 승낙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게 뭐래? 비철회성으로서 청약의 구속성, 청약의 형식적 효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1번에 대해서 볼까요?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조문 그대로예요.
그러면 청약은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포인트가 하나 나오네. 철회할 수 있다. 자, 이번과 관련돼서 성납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하고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철회권을 유보하지 않는 청약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철회하지 못해. 그러면 여기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철회권을 유보 단 1월 10일까지 우리가 사기로 했는데 거기에다 단서에서 청약을 유보할 수 있다. 단서가 들어간다면 그때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철회권을 유보하지 않는 청약은 기간 내에 이를 철회하지 못하며 성납기간을 정하지 않고 행한 청약은 청약가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절전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성납 통지를 받지 못한 데는 결론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청약의 비철회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청약의 실질적 효력과 관련돼서 이제 청약의 존속 기간이야. 성납 적격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지문 그대로 해석 한번 해보죠. 자, 청약자가 성납 기간 내에 성납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청약의 효력은 뭐야? 안 잃는다라는 거야. 자, 불장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의자인 성납자가 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납 기간 내에 자, 줄 쳐놓을까요? 자, 성납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 자, 여기 측면에서 한번 읽어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계약이 해석하고 있는지 2번을 한번 볼까요?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을 받아들일 건지 여부에 관해서 해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성납한 거로 간주한다. 그러면 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제가 그러면 이게 간주한다. 그러면 여기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저 여기 안 있어요. 통신 판매합니다. 자, 물건을 마다 대한민국 4천만 원대 다 보내.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그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돈 버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구입하지 않겠다고 발송하라. 발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여기에다 줄 쳐놔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그러면 계약이 성립, 불성립된다는 거야.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봐둬야 되고요. 자, 3번의 성납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달한 성납은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하지만 청약자가 여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청약자가 성납의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성납하게 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어. 자, 1월 10일까지 요거 사세요 그랬더니 자, 근데 1월 10일이 지나서 성납을 했어. 그러면 연착된 성납이죠. 그러면 청약자가 그러면 다시 성납을 하면 계약은 성사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납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달한 성납은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하지만 청약자가 성납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성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라는 거야. 자, 요거 지문도 우리 기출 지문이죠. 기출 지문이에요. 자, 요거 설명 듣고 나면 이제 기출 문제 풀이할 때 똑같아. 지문들이 똑같아. 기출 문제 풀이할 때요. 한번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되고, 자, 조건 변경을 성납 분식. 요거와 관련돼서는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 딱 하나 해 놓으세요. 자, 조건과 변경을 붙였대. 자, 봐봐요. 제가 1,000만 원에 사세요 그랬더니 딴 쪽에서는 내가 1,000만 원에 사세요 그랬더니 700만 원에 사겠대. 변경했어 안 했어? 했죠. 계약은 성사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새로운 성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거야 바로 조건과 변경을 단.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납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잘라요. 변경을 가하여 성납할 때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뭐라고 써놨어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라는 거야. 그러면 상대편에서 이제 그러면 청약자가 동의하면 그때는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은이에요. 성납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성납을 한 경우, 자, 새로운 청약으로서 청약자가 이를 성납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따지고 보면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입니다. 계약은 청약의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상대방이 청약을 거절하면 청약을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후에 상대방이 이를 번복하여 성납을 하더라도 계약은 읽어봐요. 성립되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조건 변경을 붙인 성락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 기초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이 지문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가져옵니다. 자, 5번에 볼까요? 똑같아요. 그러면 봐봐요. 성략의 둥지가 보통 기간 내에 도달이 있는 발성일 때 기간 후에 도달하는 후 천재비번이. 자, 철도 파업, 우체국의 사정 등에서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이 연착의 동의를 해야 하고, 자, 여기에서 줄잖아요. 자, 지체 없이 상대방의 연착 통지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할 때는 성락의 통지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계약이 성립된다. 자, 여기 봐봐요. 자, 수요일날은 저기 뭐 학원에서 공부하고 저 지방에서 올라오면 뭐예요? 미치겠어요. 완전 007 작전이야. 007 작전. 요번엔 뭐예요? 자, 대전에 가서 차를 갈아타야 되는데요. 자, 거기에서 5분 간격이야. 5분 간격. 저는 계속 시계만 봐요. 1분 지연, 2분 지연, 3분 지연. 그러면 한 장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승무원을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내가 요 표를 끊어놨는데 내가 대전에서 표를 안 끊어, 만약에 차를 못 타면 나 진짜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그랬더니 뭐예요? 5분은, 지연 5분은 정상적이래요. 정상적이래요. 5분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못 끊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 뭐예요? 그래도 인터벌은 10분이 있어야지. 요번에 5분에서 5분 연착이 됐거든. 그래서 뭐예요? 승무원이 전화를 했어요. 대전에서. KTX 출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2분 연착을 해서 2분 늦게 출발했습니다. 미안하기는 해요. 저를 한 분을 위해서 뭐예요? 확인하는데. 그래도 저는 계약은 했잖아요. 계약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쫙 나가면 혼자니까 어때요? 승무원들이 쫙 나와 있어 안내를 해요. 완전. 그럼 막 뛰죠. 간신히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말이 007 작전이야. 007 작전. 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연착 통지를 해야 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대로 간주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다, 불성립된다. 불성립된다라는 거. 여기 성립된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청약에 대해서 봤으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성락이 나오겠죠. 청약 받는 말은 또 안 청약 그러지 말고, 성락. 자, 성락은 어때요? 요거 조심해야 돼. 자, 요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객지자간. 자, 객지자간은 그러면 봐봐요. 요거만 하나요, 또. 봐봐요. 우리 객지자간의 성락과 관련돼서 성락이냐 성략이냐. 성락에 대해서는 요거는 발신주의야. 나머지는 전부 도달주의야. 도달주의. 그래서 여기 격지자간,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외우라고 자꾸 그래요? 자, 격성발이라고 외우라고. 그러면 우리 30회 때인가요? 요 성락을 청략으로 장난을 쳤거든. 그러면 대하자거든 격지가지건 나머지는 전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야. 근데 격지자간의 성락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옆에다 우리가 그렇게 쓰면 자, 격성발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객지간의 계약은 성락을 발송할 때 성립하며 청약에 응해서 주문품을 송부한 경우는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니까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자, 성락의 상대방은 특정해야 돼, 불특정해야 돼? 특정. 그래서 요 2번은 특정을 동그라미 전화해. 특정. 자, 제가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와서 저한테 특정해서 성략자에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봐봐요. 자, 요거 줄잖아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락은 결론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그러면 자꾸 이제 실수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뭘 실수하죠? 청약과 성락을 구분하면서 읽어줘야 돼. 대부분 실수하는 경우가. 청약이냐 성락이냐 요걸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또 같은 지문이야. 읽어봐요. 읽어봐요. 발. 그렇죠. 그러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최근에 출제된 것은 자, 청락으로 장면을 쳤어.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요 지문하고 1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은 또 같은 지문이야. 자, 이번은 대하자간이에요, 격지자간이에요. 그럼 볼 것도 없어. 모두 뭐예요? 도달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모두 도달주의라는 거야. 딱 하나만 읽어봐요. 격성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쉬었다가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봐봐요. 계약의 승리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 청약과 성락. 청약과 성락에 뭘 가져야 돼?
합치를 가져야 그래야 계약이 성립이 돼요. 자, 교차 성립은 뭐라는 거예요? 상호 도달한 때, 그렇죠? 어사실인의 한 계약은 사실이 있는 때, 사실을 한 때가 아니라 사실이 있는 때 조심해 놓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기초식식은 해제와 해지는 뭐예요? 바로 단독형이로서 차이점은 일시적 계약이냐 계속적 계약이냐 바탕이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A적으로 발신주의가 있죠. 거래의 신속을 할 때. 그러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계약법에서 우리 딱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인데 A적으로 발신주의가 하나가 있어. 격성발. 그걸 딱 잡아두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숙제해 둘 거는 그러면 법정 취소 사유와 관련돼서 몇 개? 4개. 착사가 요거 한번 잡아놓고 그럼 요게 한 문제야. 한 문제. 그것만 열심히 해도 한 문제 공짜로 주세요. 똑같아 지문. 그거랑 똑같이 나와. 그 안에서 지문이 한 문제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에 판례 아니면 우리 이미 기출된 지문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한 문제를 확보해 놓고 우리 좀 쉬었다가 계약체결상의 가실책임은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계약체결상의 가실책임은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자. 좀 쉬었다 합니다.